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일 잔고는 1094만원입니다. 해서 오늘은 플러스 64만원입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월 수익 그 목표를 20% 정도 잡습니다. 그 최대치로는 한 30% 정도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30%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요. 금액이 계속 커지면 이제 손실도 커지기 때문에 일단 20% 정도를 월 목표로 잡고 있는데, 4월달도 조금만 더 하면 20% 목표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월 수익률을 한 20% 정도로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근 한 일주일째 그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제 눈에는 내려가는 걸로 보인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락 쪽으로 보고 있었는데, 지난밤에 미증 시가 하락을 했어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독일 증시가 한 1.5%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 이유를 보니까 고점에 대한 부담으로 이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는 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 재확산 우려, 이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유럽 증시가 하락한 것도 코로나 재확산 우려 때문에 지금 빠졌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백신이 보급돼서 이제 계속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지금 성공적이죠. 확진자가 거의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한 130명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한테 다 해버리니까 집단 면역인가 그게 생겨가지고 이제 마스크 벗고 그냥 정상적인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 가장 성공적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지금 1억 명 이상 접종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확진자가 아직까지는 한 6만 명대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백신 접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처럼 확진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주식이 상승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만 해결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추세라고 나옵니다. WHO에서 이제 경고가 나왔는데요. 다시 폭발적인 증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특이한 게 인도에서 확진자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만 명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하루에.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중 변이 바이러스랍니다. 지금 인도는. 그러니까 이중 변이니까 뭐 그냥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변이가 두 번 일어났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가 자꾸 생겨 나오는데, 이 복잡해지게 되면 기존 만들어져 있는 백신으로 과연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도 좀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아직까지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이런 좀 부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해외 증시 상황, 제가 최근에 좀 하락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 지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할 때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거 얼마 안 내려온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국내 증시가 어제 코스닥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조금 더 내려오고 나니까 이제는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좀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하락을 하긴 했는데, 오늘도 국내 증시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선방했습니다. 저는 제가 봤던 하락은 여기가 아니고 좀 더 많이 빠지는, 한 여기 정도 빠지는 이 정도 선을 지금 보거든요. 대충 한 이 정도까지는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보다는 적게 빠졌고요. 여기가 끝이 아니고 여기가 1차 하락이고, 그 다음 반등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2차로 한 여기까지 빠지는, 좀 깊이 빠지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당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안 오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오늘도 선방을 했어요. 코스닥이 거의 뭐 0.94%, 거래소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1.52% 빠졌는데 모양이 상당히 안 좋아졌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개인들 매수로 이래가지고 마이너스 0.94%로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분봉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약간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불안한 느낌을 많이 가지게 합니다. 왜냐면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1조 4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1조 2천억.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근데 그 경험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요. 예전에 같으면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상거리로 1조씩 던지면 정시가 완전히 하락 추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개인들이 겁을 먹고 막 던집니다. 던져갖고 쭉 빠지는데 언제부턴가 동학개미의 힘 뭐 이래가지고 외국인 기관이 막 던지면 그걸 다 받아버립니다. 1조 4천억 1조 2천억 던지는 거를 2조 7천억이나 되는 돈으로 개인들이 다 받아버리거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갈 거라는 믿음으로 그냥 계속 매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왔어요. 빠지면 계속 매수해가지고 그게 다시 올라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빠지면 개인들이 축자금 매수해가지고 올라가고 수익 전환시키는 이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작년 3월달에 급락했을 때도 이때도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했죠. 외국인이 다 팔아치웠는데 개인들이 계속 매수해가지고 지금 이만큼 끌어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경험적으로 동학개미의 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빠져도 개인들은 그대로 매수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개인들이 매수해가지고 이 외국인 매물을 다 받아내고 기관과 외국인이 던지는 물량을 다 받아내고 그 다음 시장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다시 올라가면 아주 좋은 현상인데 만약에 그 미국 증시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 증시가 만약 조정을 받는다면 좀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럴 가능성은 좀 낮지만 확률은 떨어지지만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오늘 매도하는 거는 개인들이 잘 받았는데 만약 이 흐름이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금리 부분입니다. 금리 인상. 미국 같은 경우에 물가 상승이 많이 되고 있다는 그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 화폐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시킬 것이라고 연결을 짓습니다. 사람들이 연준 의장이 괜찮다고 말하더라도 그건 그 연준 의장 말이고 금리가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에서 분명히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미리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금리 부분, 물가 상승 이런 부분들로 해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 지금 하락보다 더 깊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미국 증시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아직까지는 그 나름대로 이제 꼬리 달아가면서 버티는데 여기서 만약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악재 뉴스가 뜨게 되면 쭉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게 됐을 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만약 일어난다면 국내 증시도 크게 빠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확률적으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빠지면 들어올린다 이런 쪽으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트코인이 6만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5만 5천 달러거든요. 달러 기준으로. 근데 6만 달러에서 5만 5천 달러까지 떨어졌는데도 그 개인들 입장에서는 떨어지면 다시 또 올라가더라 하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5만 5천 달러에서 다시 매수가 6만을 돌파하겠지, 뭐 10만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 여기서 꺾여서 밑으로 그 내려오게 됐을 경우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하락이 나오게 됐을 때 과연 대비가 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때는 투매 정상이 나와가지고 비트코인도 폭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도 폭락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지금 원화 기준으로 했을 때 7천만 원대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원화 기준으로 한 5,500만 원대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증시나 비트코인 모든 부분에서 급락이 한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위험 관리를 하면서 대응을 하자. 개인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관적인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이 그렇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락했는데도 제가 수익이 날 수 있었던 거는 지수 하락을 예상하고 종목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진 종목들은 지수와 관계없이 상승하는 종목이 나와가지고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수와 반대로 가는 쪽, 지수가 빠지더라도 괜찮지 싶은 종목 쪽으로 계속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종목 부분은
시장을 조금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테마 쪽 부분에 대한 것은 언급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오늘 좀 강했던 게 이 건설 관련했어요. 이게 아마 그 서울시에서 재건축 뭐 이런 뉴스 때문에 그렇지 않냐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히림 이 종목은 그 설계 관련한 종목입니다. 설계하는 회사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다음 퍼시스 이 가구 쪽이죠.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다음 뭐 한미글로벌 이 종목도 그런 것 같고, 노르표 페인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재건축 관련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뉴스는 못 봤는데 얘가 상한가 가길래 그냥 추측에 설계하고 하는 이런 회사들이 건설 이런 쪽에 지금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 재건축 그 규제 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지금 해갖고 막 들썩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인 것 같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쪽으로는 뭐 지금 그 시장 상황이 아니라고 봐서 저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매매했던 것만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제가 빅텍을 400만원 가지고 넘어왔고요. 지수 빠질 거 생각해서. 그 다음 휴마시스 300만원, 파미셀 300만원 이렇게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빅텍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빅텍이 오늘 그 약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분봉으로 보시면 쫙 올라가서 그 7,790원 찍고 지금 약간 밀려서 끝이 났는데요. 빅텍이 지금 그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저녁인가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그 이름 뭐죠? 뭐 어떤 북한의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신포조선소인가 거기에 원통형으로 생긴 뭐가 인공위성에서 봤을 때 원통형으로 생긴 뭔가의 물체, 둥근 물체 이게 포착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이제 인공위성으로 추적해 보니까 그 SLBM 발사하는 발사관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지선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바지선에 원통형으로 생긴 그 발사관을 달아 장착해가지고 SLBM 발사 실험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북한이 SLBM을 쏠 수도 있겠다 이런 쪽으로는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빅텍 매수한 거는 빅텍 일봉 여기서 매수했었습니다. 쭉 밀렸다가 꼬리 다는 날 7,550원 여기서 매수를 했었고 밀려서 손실 좀 나고 있다가 오늘 다시 돌아갔고 수익으로 전환을 시켰고요. 제가 여기서 계속 잡고 있는 이유는 어제 방송할 때 그 얘기했죠. 스가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공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 이거 하게 되면 북한하고 대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이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경제가 워낙 안 좋은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뭐 ICBM을 쏠 수는 없을 겁니다. ICBM 쏘면 추가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경제가 버티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 제가 최근에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아주 새로 만들어 놨던 핵잠수함 같은 대형 큰 잠수함을 건조한다거나 아니면 SLBM을 그 바다에서 물 밑에서 쏘는 거 있죠. SLBM을 발사를 한다거나 혹은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가동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죠. 너가 대화를 하러 안 오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포조선소의 SLBM 발사 정황 이런 것들도 북한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빅텍이 조금씩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빅텍은 인버스 쪽으로 작동하는 종목이거든요. 지수가 빠질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참고로 대표적으로 이제 인버스 종목은 예전 같으면 금 관련주 엘컴텍이 이제 인버스였는데 오늘도 지수 빠지니까 엘컴텍이 한번 올라가려는 시도를 했었어요. 분봉으로 보시면 밀어 올리려는 시도가 나왔는데 밀려버렸죠. 요즘 들어와서는 금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다들 비트코인을 선호하지 금을 별로 선호를 하지 않죠. 그래서 금 관련주가 별로 이게 안 먹히는 겁니다. 지수 빠지는데도 인버스를 올라가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니까 못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히토리 관련한 유니온도 인버스 종목인데요. 마찬가지로 들어 올리려고 시도했는데 보시면 지수 하락하니까 내가 인버스다 그러고 이제 확 땡겨올렸는데 중국하고 갈등이 아니죠 지금. 그래서 아니네 그러고 빠졌고요.
북한하고 미국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하기 때문에 빅텍이 인버스 쪽으로 살짝 움직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빅텍을 좋게 보는 이유는 지수가 하락으로 빠졌을 경우에 인버스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 북한이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조그만 뉴스가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영변 핵시설 기지에 뭐 그 차량이 포착됐다 이런 뉴스가 나와도 핵실험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그런 걸로 해서 계속 덜썩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으로 해서 빅텍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제 400만원 가지고 있다가 오늘 100만원치 이익 실현하고 현재 300만원 남겨놨습니다. 그 다음 그 종목이 휴마시스인데요. 오늘 휴마시스 이 종목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신속 진단 키트 관련 종목인데요. 저는 이 종목 상당히 좋게 봅니다. 여기서 매수했었죠. 이거 단일가 매매인데도 불구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강한 종목이 돼서 여기서 매수했었고, 그 다음 보통 이렇게 된 종목은 상한가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갭으로 뜨는 바람에 눌러가지고 몽이 나왔고, 또 갭으로 뜨니까 또 눌렀는데 오늘은 더 이상 못 누르겠다 해가지고 누르던 사람이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확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공매도 치다가 실패해갖고 올라가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봤을 때 단일가에 강하게 나온 종목은 상한가 갈 수 있다. 그래서 거의 한 상한가 높이 정도까지 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고 나면 경험상 추가로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안 가더라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제가 예전에 뭐 AP위성 같은 종목이 2배 이상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000원이니까 2만원대 이상은 가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300만원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서 100만원 이익 실현하고 다시 밑에서 잡고 뭐 대충 이렇게 해서 현재 266만원 정도 휴마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제가 이 종목을 계속 좋게 보는 이유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어제 확진자가 731명인데 현재 시간 어제보다 51명이 더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거의 한 800명대 나오겠죠. 제 생각에 이거 1000명을 넘어서 한 2000명대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는 편인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최근 들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 800명 나오고 막 그렇게 할 때 있죠. 그때 경기도하고 서울 쪽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경기도 서울 쪽만 빼면 다른 쪽은 안전하다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보시면 경남에서 현재 시간까지 47명이 나왔죠. 부산이 35명이 나왔습니다. 경북도 나오고 있고 울산도 어저께 40몇 명 나왔던 것 같아요. 지역으로 확산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의 확진자가 폭증해서 몇백 명씩 나오는데 부산은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어가지고 확진자가 안 나온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서울이나 부산이나 똑같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생활 패턴이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마스크 안 끼고 술집에서 술을 막 먹고 했다면 부산에도 마찬가지로 남포동 가면 그 술집에 밤늦게까지 술 먹는 사람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서울의 확진자가 늘어나면 시간의 문제지 부산 쪽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고 경남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서울 경기도만 가지고 전번에 많이 나왔을 때가 거의 한 800명대 나왔는 것 같은데, 이게 부산, 경남 이런 지역으로까지 확산됐을 경우에는 1000명은 쉽게 넘길 거란 얘기죠. 그래서 1000명이 넘어가고 2000명대를 바라보게 됐을 때 우리는 백신을 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다른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또 거리두기 강화 이래가지고 집에서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뭔가를 정부에서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신속진단키트가 아닐까. 신속진단키트 혹은 자가진단키트 이렇게 해서 숨어있는 그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겠다 뭐 이런 식의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가 나오게 된다면 신속진단키트로 뭐 미국 FDA 승인 신청까지 받은 휴마시스가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 아닌가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휴마시스를 오늘 이익 실현하고 다시 또 잡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저 문제가 단일가 매매에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전에 그 휴마시스 뉴스 나왔는데요. 투자 유의지정 걸렸어요. 그 투자 유의지정 걸리면 이제 보통 단타한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격대보다 위에서 끝나게 되면 내일
내일 모레 뭐 이렇게 며칠 동안 얼마 기간 동안에 얼마 이상 올라가면 단일가 지정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단타를 할 수가 없죠. 단타는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그 투자 유의 지정이니까 못 올라가겠구나. 올라가도 세력이 패대기 쳐갖고 끌어내릴 거다 생각하고 단타 못하겠다 싶으니까 지금 팔려고 매도를 매물을 던질 겁니다. 던지는데 안 받아주죠 이거. 굳이 이 가격에 사주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럼 매수가 없으니까 낮은 가격이라도 던지자 해가지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재료가 신속 진단 키트 재료가 제대로 먹힌다면 단일가 무시하고 그냥 위로 쭉 날아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강한 종목은 여기서 이거 한 두 번째네요. 여기서 단일가 지정 걸려가지고 3일 동안 단일가 매매했었습니다. 3일 동안 단일가 매매했는데 다시 또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또 걸리네요. 그러면 그래서 단일가 걸리고 나서도 올라가죠. 단일가 거래하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꼬리 달대로 했던 건 올라가면 단일가 걸린다는 거 알면서도 워낙 매수세가 몰려오니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단일가 거래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가 정말 좋다면 신속 진단 키트 관련한 뉴스가 나온다면 투자 유의 지정 무시하고 그냥 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투자 유의 지정 걸려가지고 못 올라간다면 10거래일 동안만 또 이 밑으로 이렇게 또 버티면 열흘만 버티면 풀린다는 얘기죠. 그럼 그 정도는 뭐 열흘 정도는 그냥 보유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일단 뭐 수익 실현도 좀 했고 그러니까 그냥 뭐 열흘 정도는 그냥 홀딩하자. 길게 보고 어차피 코로나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신속 진단 키트는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앞쪽에 전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 뚫으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여기쯤에서 봤기 때문에 12,000원이니까 한 24,000원대까지 정도는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거 단일가 때 강한 종목 상한가 먹고 팔았다가 그 다음에 2배 올라가는 걸 지금 몇 번이나 경험했거든요.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CS 베어링이 있었어요. 이거 워낙 오래돼서 그런데 이때였었어요. 여기 상한가 들어가는 날 이때도 그거 비슷한 거였습니다. 여기 상한가 들어가는 날 먹고 팔고 좋다 그랬는데 지금 이만큼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AP위성 최근 거 AP위성이 지금 휴마시스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기였거든요. 단일가 3일 동안 밀어 올리다가 딱 비슷하죠. 그림이 올라가서 제가 여기서 잡았는데 그 다음 상한가 나오길래 팔았거든요. 15,000원에 팔았는데 이게 얼마까지 찍었냐면 23,000원까지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요번에는 좀 더 노려보자 이런 생각으로 우선 내일은 밀릴지 몰라도 열흘만 참으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보유 중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너무 길게 하는 것 같다. 파미셀입니다. 파미셀은 화이자하고 모더나의 원료 의약품 MPG인가 뭔가 그거 공급하는 뉴스로 해서 호재성 뉴스로 해서 강하게 좀 올라갔습니다. 이제 갭으로 떠서 올라갔는데요. 오늘도 지난밤 뉴스가 또 나왔어요. 모더나에서 한국하고 일본 이런 데서 모더나 백신을 직접 생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모더나가 여기다 공장을 지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어떤 제약회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국내에서 모더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왜 중요하게 봤느냐 하면 국내에 무슨 한미약품이라든가 무슨 제약회사하고 이게 협약을 맺어갖고 모더나 백신을 생산한다면 어느 회사하고 할지는 모르죠. 그 회사가 뭔지를 알면 거기 매수하면 될 건데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느 회사하고 협약을 맺더라도 원료는 파미셀에서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모더나 화이자 백신을 엄청나게 생산하고 있는데 이 원료들을 그 근처에 있는 제약회사에서 원료를 받는다는 얘기죠. 해외에서. 그래서 해외에서 원료를 받는데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파미셀한테까지 와서 원료를 사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를 했을 때 국내에서 만약 생산한다면 그 생산하는
백신은 모더나 백신은 원료를 파미셀에서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가까이 놔놓고 멀리까지 해외까지 가서 사올 필요가 없죠. 해외도 모자라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파미셀이 수혜를 볼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늘 솔직히 휴마시스보다 얘를 더 기대했었어요. 아침 갭으로 뜨길래 이걸 또 누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지금 공매도 치는 애들이 올라가면 손실 나니까 지금 억지로 누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땐 재료가 워낙 좋기 때문에 누른다고 눌러질 게 아니라고 봅니다. 누르더라도 매수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양보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이거 손절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매도 치는 공매도 쪽하고 매수하는 그 힘하고 충돌했는 상황이라면 어느 한쪽이 죽어야 끝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공매도가 이 재료를 누르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 누르던 세력이 아니다 그러고 항복했을 경우에 공매도 했던 애들이 손절하게 되면 환매수를 하게 되면 그 힘으로 인해서 강하게 튀어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눌릴지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승부를 거는 걸 구경하고 싶다 그런 차원으로 파미셀 300만원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한 종목 편입했는데요. 포메탈 매수했습니다. 이 포메탈은 오늘 보니까 그 정치 테마 중에 윤석열 관련주는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조금 안 좋습니다, 느낌이. 근데 이재명 관련주는 프리엠스 지금 밀어 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가 왠지 좀 그 강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어. 그래서 찾다 보니까 포메탈이 예전에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됐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이면서 전쟁 관련주니까 북한의 도발 대비해 가면서 겸사겸사해서 괜찮겠다 싶어서 포메탈을 200만원치 거의 뭐 마지막 종가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빅텍하고 같이 북한의 도발이 발생하거나 혹은 내일 지수가 많이 빠질 경우에 지수 급락할 때 빅텍이 인버스로 올라가면 포메탈도 따라서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으로 200만원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 관련한 종목을 빅텍 포메탈에서 한 500만원 정도 가지고 있고요. 원료약품에서 파미셀을 한 300만원 그 다음 진단 관련해서 신속 진단 키트 휴마시스 요렇게 4종목을 현재 보유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감을 했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지금 이 하락은 조금 더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비해서 종목을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방송할 내용이었고요. 바쁘신 분들은 여기서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문의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모나리자 어떠냐고 봐달라고 하셨는데요. 아마 이거 질문하신 분이 모나리자 사실 때 매수할 때 그 생각하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뭐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나리자 하면 대표적으로 화장지죠. 보시면 두루마리 화장지, 뭐 원지 이렇게 해서 화장지 관련주 모나리자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보통 보는 게 이제 그렇죠. 유동 물량 그렇게 막 많지 않은 종목 해서 이렇게 쭉 보는데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무난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로나기 때문에 뭐 마스크, 화장지, 그 다음에 손소독제 이런 종목들이 진단키트 관련 같은 종목 그러니까 휴마시스 같은 종목 보시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죠.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젠도 보시면 실적이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가 비교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보시면 200억대 영업이익 나오다가 6,70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휴마시스도 마찬가지죠. 2019년도에 적자 보고 있다가 영업이익이 250억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뛰는데 모나리자 같은 종목은 코로나 관련주로 분류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적이 뭐 탁월하게 많이 나오긴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28억 하다 93억이니까 많이 나오긴 했는데
아주 탁월하다 이런 생각까지는 잘 안 듭니다. 근데 일단은 실적은 많이 개선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화장지를 많이 쓴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그 코로나 확산 심할 때 해외에 보시면 화장지 막 사재기 하고 막 이렇게 했었죠. 그 왜 화장지를 사재기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그 마스크를 대용 개념으로 하는지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데 이 과연 화장지 관련주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관련주 중에 모나리자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깨끗한 나라입니다. 같은 화장지 개념. 근데 이 깨끗한 나라는 여기서 급등해 버렸죠. 그래서 이게 왜 급등했느냐 찾아보니까 윤석열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모나리자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싶어서 그래서 그 이해는 안 되겠고 그 가장 유사한 게 뭐가 있냐 봤을 때 보통 그 화장지 관련주는 마스크 관련주가 움직이면서 같이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웰크론이 이제 마스크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예전에 보시면 2020년 그 초에 작년 초에 그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마스크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쫙 윌크론이 올라갔죠. 그다음 그 종목이요. 손소독제 관련한 종목 한국알코올이라든가 MH에탄올 올라갔죠. 그리고 모나리자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마스크 관련주 같은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 움직일 때 모나리자가 같이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났을 때 과연 마스크 관련주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조금 다른 각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스크는 이미 다 보급이 됐고 마스크가 뭐 코로나 숫자 더 늘어난다고 해서 갑자기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요즘 뭐 마스크 부족하다는 뉴스도 잘 안 나오죠. 약국 가니까 뭐 마스크 항상 있고 제가 편의점에 야간 근무서지만 편의점에도 마스크 그 종류별로 쫙 걸어놨습니다. 별로 부족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과연 얘가 그 코로나 관련주 해서 마스크, 휴지 이렇게 올라갈까 하는 부분은 솔직히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단순하게 실적만 봐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모나리자가 상승할까 안 할까 하는 부분은 근데 이게 지금 최근 흐름이 조금씩 밀어 올리는 게 조금 뭔가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웰크론 빌렸는데요. 조금씩 움직인 것 같으네요. KM도 마스크 관련주인데 조금 움직인 것 같고 한국알콜도 같이 움직였네요.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손소독제 관련주도 따라 움직입니다. 이런 움직임으로 해서 모나리자도 같이 따라 움직인 것 같고 이 부분은 확진자가 더 늘어났을 경우에 개인적으로 1000명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경우에 사람들이 코로나 관련주에서 손소독제, 마스크, 휴지 이런 쪽으로 접근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갖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이 어떻게 될지. 저는 일단 그 진단키트에다가 승부를 걸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 저는 진단키트가 많이 더 신속 진단키트가 더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 원료의약품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지금 포인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 화장지가 어떻게 될지 마스크가 어떻게 될지는 저는 예측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제가 이야기했다가 틀리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